2027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순수관 독서의 사회문화 12강 봅시다. 요 이제 민주정과 공화정 얘기 나오는데 요 개념들이 조금 봐야 돼요. 확인할 것들이 요 크로멜 공화정 요것 좀 성질 좀 봐야 되고, 그죠? 청교도 혁명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 이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대중적 정부의 의미를 좀 봐야 됩니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아테네,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했다는 거는 지금 현재든 과거든 통틀어서, 그죠? 직접 민주주의를 한 거는 여기밖에 없죠, 그죠?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실제가 어떤 거였는지 좀 봐야 되고, 다른 건 문제는 별로 어려운 게 없고 봅시다, 그죠? 1문단. 예, 1문단. 대중적 정부 형태를 채택하는 국가. 그러니까 대중적 정부 이게 뭐냐? 그 대중적 정부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군부 정치라든지 군인들이 뭐 정치를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북한처럼 그러니까 세습을 한다든지 왕처럼 그죠? 한다든지, 뭐 조선시대처럼 이제 왕이 이제 이렇게 세습을 한다든지, 예? 아니 북한처럼 그냥 지들이 독재를 한다든지, 그죠? 뭐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대중적 정부에 반대되는 개념인 거고, 뭐 대중적 정부는 크게 두 가지죠. 직접 민주정치 아니면 간접 민주정치. 직접 민주정치는 뭐예요? 그 뭐 대표를 뽑지 않고 지들이 전부 다 그냥 정치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네, 요거는 공화정은 간접 민주주의, 어떤 대표를 뽑는다는 얘기지, 그죠? 지금 우리는 요거죠, 그죠? 요런 개념이죠. 직접 민주 정치를 할 수가 없어, 그죠? 왜 못합니까, 이거? 사람이 너무 많잖아. 시민들이 전부 다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직접 민주 정치를 했다는 그 아테네를 봐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를 못해. 왜 모든 사람이 참여를 못했습니까? 보시죠. 아테네도 뭐 직접 민주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돼. 왜 안 되느냐? 왜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가 아니냐를 볼 때, 남성 시민만 참여가 가능했어요. 여성은 참여가 안 되는 거지. 거기에 사는 노예, 그 신분이 낮은 계급도 참여를 못 하고, 외국인이야 뭐 당연히 뭐 아테네 나라에 관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없는 게 맞겠고, 뭐 미성년자도 없는 게 맞겠는데, 이거 여성도 참여를 못 하고, 인구 절반이 여성이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노예 그 신분이 좀 낮다 하더라도 이게 뭐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시민 성인 남성 성인 남성 시민만 참여를 가능한 거야. 이게 뭐가 직접 민주정치예요, 그죠? 소수입니다, 소수. 그죠? 이게 다수잖아. 그죠? 이 소수들만 참여를 했다고요. 그러면은 성인 남성 시민은 계속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죠. 얘들은 부모 둘 다가 아테네 사람이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뭐 외국인이라든지 뭐 노예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돼. 시민이 탈락돼. 그 아들은, 그 밑에 사람들은, 자녀들은 아테네 시민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시민권을 또 잃어. 뭐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아니면 뭐 추방 뭐 당한다든지, 아니면 뭐 군대를 의무로 불이행했어, 그죠? 군대를 안 간다든지, 이래 되면 얘들도 시민권을 박탈당해. 그러니까 수가 줄어들지, 그죠? 이거 뭐 아테네도 그렇지만은 뭐 같은 시대에 있었던 그 뭐 스파르타는 그 돈을 안 내면 시민에서 탈락이 돼요, 그죠? 거기는 뭐 딴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 민주주의를 했다지만 실질적으로 뜯어보면 아니다. 소수들, 성인 남성 시민, 군대를 가는 성인 남성 시민들만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했다, 그죠? 이게 무슨 직접 민주주의입니까? 그죠? 여자도 다 빼놓고 하고 지들끼리 하는 건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했다지만 역사상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었다라고 보면 되죠, 그죠? 어쨌든 시민이 직접 정치 참여하는 건데 시민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죠? 아니면 모든 시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급을 나누는 거지. 야, 너는 시민, 너는 시민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직접 민주주의야, 그죠? 말이 안 되는 거다. 하여튼 요게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요런 게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메디슨은 요 비판하는 겁니다, 그죠? 요거 안 되고. 그 다음에 공화정 같은 경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요런 개념이죠. 뭐 미국도 그렇고, 그 북한이나 뭐 중국, 뭐 러시아, 뭐 이란, 그 문제가 되는 나라들 보면 말은 이렇게 하는데 지들이 다 헤쳐먹죠, 그죠?
지들이 다 해쳐먹고 이제 이게 대중적 정부가 아니지 걔들은 그죠? 하여튼 그렇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중적 정부라 하면 뭐 일본, 한국, 미국, 유럽 이런 데가 이제 일반적인 대중적 정부가 됩니다. 그죠? 어쨌든 시민이 대표를 선출해가지고 이 대표가 정치를 수행한다. 간접 민주정치이죠, 그죠? 직접 민주정치, 간접 민주정치 다 포함해가지고 대중적 정부를 한다. 이해되죠, 그죠? 그런 형태입니다. 계속 봅시다. 1문단. 대중적 정부의 형태를 채택하는 국가, 뭐 대한민국, 일본, 그죠? 미국 이런 거죠. 이거 아닌 대중적 정부가 아닌 나라는 아까 말했지만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이런 좀 불량스러운 국가들, 그죠? 걔들이 이런 대중적 정부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항상 봅시다. 항상 시민사회의 분열과 파벌 형성이라는 위험이 노출돼. 문제는 이거죠. 시민사회의 분열과 파벌 형성이 될 수가 있죠. 북한, 러시아, 중국 이런 데서는 시민사회가 분열이 되거나 파벌 형성이 되나요? 안 되죠. 그죠? 다 죽여버립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죽여요. 그죠? 그 사람들은 국민을 갖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런 어떤 국가들, 대중적 정부를 가진 어떤 미국, 일본, 한국 이런 데서는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죠. 파벌. 예. 그죠?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민주주의의 단점, 치명적인 약점이죠. 뒤에 얘기합시다. 요런 게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파벌이란, 파벌이 뭐냐? 아까 여기서 말하는 파벌이 뭐냐? 그죠? 파벌 형성이라는 어떤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고 했지만, 파벌이 뭐냐면, 뭐 공동체 전체의 내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공동체 전체를 봐야 되는데 얘들은 지들끼리만, 그죠? 일부 구성원들만을 위한 이해관계에 기초해 가지고 결합하고 행동하는 시민 집단. 문제죠, 그죠? 파벌 형성. 또 이런 게 또 없을 수는 또 없어. 그죠? 항상 있어 왔죠. 민주정치를 한다 그러면, 그죠? 항상 있어 왔다. 그런 집단이 이제 파벌이다. 이들이 이제 비교적 소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그러면 소수일 때는 상관없지, 그죠? 다수의 시민들이 선거를 해가지고 그들의 준동을 좌절시킬 수 있었는데, 그 반대로 이게 다수야, 그죠? 다수야, 막 나쁜 짓 저지르고 그런 게 뭐 지금 뭐 대한민국 상황도 지금 여대 야소죠, 그죠? 이런 것처럼 이 다수가 이거 법을 지켜야 되고 뭐 일반적인 신뢰라든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뭐 지들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뭐 개판이 되는 거지 뭐, 그죠? 나라가 막. 이거 이제 그와 반대 방향, 그죠? 지금 이제 상황이 이제 그와 같이 반대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벌 이루는 집단이 어떤 카르텔을 이루는 집단이 수가 작아. 그러면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걔들 파워를 줄여버리죠, 그죠? 힘을 줄이는데 그게 반대 상황이야. 파벌이 공공선 및 어떤 파벌에 속하지 않는 시민들의 권리를 자신들의 정령과 이익을 위해 가지고 희생시키는 결과. 그러니까 지들이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그 반대 세력들을 눌러버리죠, 그죠? 이거는 국민 투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파벌들이 득세를 하면서 통제가 안 되는 거야, 통제가. 지들끼리 다 해쳐먹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그걸 찍어줌으로써 뭐 주머니에 10만, 20만 들어오니까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 주머니에 10만, 20만 원 들어오니까 찍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찍어주면 결국 그 사람들도 다 희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그죠? 하여튼 상황이 지금 이렇다. 그죠? 그러니까 이 파벌을 이루는 민주주의의 이제 단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뭐 꼭 반드시 민주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거 틀렸어요. 그런 얘기하면 틀렸습니다. 그죠? 지능이 있으면 안 돼요. 민주주의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 민주주의 반드시 수정을 해야 돼. 수정. 그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약점이 있죠. 그죠? 그걸 좀 수정을 해야지. 그것처럼 민주주의도 수정한 민주주의를 해야지 잘 돌아갑니다. 봅시다. 우리가 편하지. 그죠? 시민들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일문화 정리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대중적 정부 형태에서 나타나는 어떤 치명적인 약점들. 그죠? 그러니까 파벌을 이루는 거나 이제 나쁜 짓 하는 놈들이 수가 작으면 뭐 대다수의 착한 사람들이 눌러버리면 되는데 나쁘게 생각하고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막을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그 반대 세력들이 희생을 치르게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1문단. 2문단 넘어갑시다. 2문단 봅시다. 2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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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문단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진 제임스 메디슨. 메디슨이 이제 건국할 때 그 도움을 줬는 모양이네요. 봅시다.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중적 정부, 뭐 간접 민주주의든 직접 민주주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런 파벌이 생겨가지고 그죠? 그 다수 나쁜 다수가 다수결로 밀어붙여가지고 어떤 뭐 그 소수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거 그죠? 아니면 그 전체 사회 전체의 어떤 공공선을 희생시키는 거 그런 어떤 그 문제 그죠? 그 지들 이익만 빨아먹고 사회 전체 이익이나 아니면 그 자기 파벌이 아닌 어떤 개인들 소수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거 그런 문제가 봅시다. 이와 같은 문제가 하여튼 그런 문제가 사회적 다수의 지배를 그 핵심으로 하는 그죠? 사회적 다수의 지배 이게 이제 뭐 간접 민주주의든 직접 민주주의든 대중적 정부에는 무조건 적용되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떤 민주주의 내재에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다, 그죠? 그렇게 생각한 거야, 메디슨이. 이거 똑똑하게 생각했네요. 이거 어떻게 알아냈지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당면에 있는 상황이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그죠? 다수결이면 무조건 다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틀린 겁니다, 그죠? 틀린 거예요. 누구도 자기 자신의 송사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정의의 관점에서 지극히 당연하다. 그죠? 그러니까 A와 B가 싸웠어. 근데 둘 중에 한 명, B가 그 일을 판단하고 결정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이게 지금 공평해요? 그죠? 정의의 관점에서 공평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제3자인 C를 판사로 세워야 되겠지. 그죠? 그래야지 이제 그래도 그나마 중립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봅시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곱씹어 볼 때 사회적 다수가 자신들의 이익에 걸려 있는 상황, 그러니까 사회적 다수라는 사람들이 지들끼리 파벌을 만들어 가지고 다수결이라는 사람들이 지들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을 공격해 가지고 그걸 뜯어먹는다든지, 그죠? 그 사람들의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소수 사람들을 자꾸 이제 괴롭혀. 그죠?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야. 예를 들어 독일의 나치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독일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러면 다수결의 입장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죽여도 되나요? 정의의 관점에서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봅시다. 다수가 어떤 자신들의 이익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권력을 이제 중립적으로 행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헛된 꿈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관점, 그러니까 대중적 정부가 이제 할 수 있는 두 가지 모형, 그죠? 간접 민주주의든 직접 민주주의든 간에 사회적 다수는 다수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결정권을 따르겠죠. 그 사람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이기적인 놈들이야, 그죠? 막 이기적이든 않든 간에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면 이기적으로 되겠지, 그죠? 자기 이익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내가 손해 보더라도 사회 정의를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냐 이거지. 응?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헛된 꿈에 불과하다. 중립적으로 하겠냐 이거지.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 이거 뭐 어떤 그러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고. 그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다수가 근로자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수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을 나눠달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 정의나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을, 그죠? 그 사람들에 포함되지 않은 소수 사람,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소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권리까지 다 희생시켜 버린다.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이다, 그죠? 이런 걸 이제 생각한 거지, 메디슨은. 그죠?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다수결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맞는 게 아니다. 그걸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를 토대로 사회적 결합, 이거 어떻게 파벌을 만드는 걸 말하는 거지. 결합에 이룰 수 있는 자유를 없앨 수도 없다, 그죠? 파벌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유입니다. 권리예요, 개인 권리예요, 그죠? 기본권이지. 그지? 이걸 없앨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대중적 정부 하에서는 이런 걸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없애면 대중적 정부가 아닌 거지, 그죠? 그러니까 소수의 정부가 되는 거잖아요. 대중이 아니라 소수.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그죠? 어떤 소수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하는 정부가
대중적 정부가 아니죠, 그죠? 대중적 정부의 반대 개념이지. 근데 그런 거랑 똑같은 상황이잖아. 야, 다 모이지 마. 노조 같은 거 만들지 마. 아니면 모이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뭐 대중적 정부가 아니라 소수의 정부겠죠, 그죠? 대중적 정부에서는 이런 게 허용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는 이거 허용할 수밖에 없다. 근데 또 허용해 놓으면은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 해결을 어떻게 하냐고. 해결이 안 되냐고, 그죠? 그래서 봅시다. 그런 어떤 어떤 모임, 집합, 결합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그것은 마치 이제 질병보다 해로운 치료약.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면은 서서히 뭐 죽어가지만 해로운 치료약은 뭐예요? 먹으면 당장 죽어. 그죠? 치료는 되는데 죽는다고. 근데 계속 질병을 가지면 아프게 오래 사는데 그 해로운 치료약을 먹으면 이 병은 낫지만 죽는다고. 그죠? 그러면 치료 안 하는 게 낫죠. 그죠? 뭐 어떻게 나을까요?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사람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대체로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면 새로운 어떤 해로운 치료약은 안 먹겠지. 그죠? 그러니까 해결 방식으로 내놓은 게 야야 어떤 뭐 단체 모임 이런 거 결사 집회 결사 하지 마. 그런 걸 금지를 하면은 해로운 치료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민주주의가 깨져 버린다. 그죠? 같아서 시민들의 정치 생활 자체가 정치를 더 이상 존립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거 뭐 집회나 결사 이런 걸 못하게 하면 뭐 북한이나 다를 바가 없지. 그죠? 북한, 중국, 러시아와 다를 바가 없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걸 인지를 했다는 얘기지. 메디슨이라는 사람이. 그죠? 야, 이거 민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민주정에서는 야, 이게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집회 결사를 하게 하는 게 민주정치인데 집회 결사를 하게 되면 이런 어떤 문제점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집회 결사를 못하게 하면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다. 그죠? 대중 정치가 안 된다. 이게 모순에 빠진 거지.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걸 인지를 했다. 그거 이제 2문단이죠. 이제 3문단, 4문단에서 이제 해결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어쨌든. 그 이제 만들어낸 게 이제 공화정이죠. 공화정. 그죠? 3문단 넘어갑시다. 3문단. 3문단 봅시다. 메디슨에 의하면 결국 순수한 민주정에서는 순수한 민주정? 그러니까 여기서 뭐 순수한 민주정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 간접 민주주의는 빼고, 그죠? 대중적 정부의 형태, 두 가지 형태에서 순수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정치를 얘기하는 거네, 그죠? 간접 민주주의, 대의제 이거 빼고 직접 민주주의죠. 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거, 요걸 말하는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 하에서, 그죠? 순수한 민주정을 그걸 빼고 직접 민주주의라고 넣어도 되겠죠, 그죠? 하여튼 뭐 직접 민주주의 하에서는 이런 약점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죠. 직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한 명의 어떤 리더가 하여튼 간접적으로 뭐 누구를 뽑아가지고 뭐 대표를 세워가지고 걔가 뭘 해라. 그게 아니고 대표 없이 한 몇 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죠? 그게 이제 그 직접 민주주의죠, 그죠? 그러니까 뭐 보면 직접 민주주의 했는 데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테네. 그러니까 성인 남성 시민 얘들만 모여가지고 이거 인구의 절반보다 절반이 이거 아니네. 인구의 절반 여성이죠, 그죠? 노예 다 포함해가지고 어쨌든 이 엄청난 수의 여성과 엄청난 수의 노예들 얘들이 다 없어요. 외국인이야 당연히 뭐 없어도 상관없지. 얘들이야 뭐 거주한다 그래도 외국인이잖아. 얘들은 상관없고 미성년자도 상관없지. 얘는 뭐 애들한테 뭐 줄 거야? 안 되고 결국 이제 여성과 노예는 인구가 적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애들에 비해서. 이거 아주 소수의 어떤 성인 남성 시민이니까 군대 갔다 온, 그죠? 이 사람들만 정치에 참여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직접 민주주의야, 그죠? 말이 됩니까? 어쨌든 간에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니까, 그죠? 그렇게 뭐 일단 뭐 그렇게 보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림 마음에 안 듭니다만 어쨌든 이런 직접 민주주의 하에서는 이러한 약점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러한 약점이 뭐예요? 이러한 약점.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하게 됐을 때 한 10명 중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시민들이 한 30명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 이제 걔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결정을 내리되 이거 한 20명과 10명 만약에 이렇게 갈렸어. 그럼 이 20명이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어떤 막 힘을 밀어붙이겠죠. 10명, 야, 니들은 뭐 10명밖에 소수잖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우리 말 들어라. 민주주의니까, 다수결이니까 우리 말 들어. 해가지고 10명의 어떤 이익을 희생시켜버리죠. 그죠? 이런 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고. 다 민주주의잖아. 그죠? 그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방법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20명을 흩어야 되겠지. 결합을 못하게. 그죠? 그 20명의 팔을 또 나눠야지. 갈라치기를 해야지. 그죠? 그게 이제 방법이긴 한데, 그게 갈라치기 하거나 이제 그 20명을 결합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또 민주정이 아니야. 그죠? 지표 결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민주정이 아니라고.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그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걸 못하게 하는 거는. 그래서 봅시다. 그가 말하는 순수한 민주주의가 뭐냐? 뭐 직접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봅시다. 정부를 직접 구성하고 운영하는 소규모의 시민들로 구성된 사회다. 이거는 대표를 뽑는 게 아니고 직접 민주주의, 그죠? 직접 민주주의. 이걸 말하는 순수 민주주의,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뭐 물론 대중적 정부는 이 두 가지 다 포함하는 거죠. 공화정이라 그러고 이건 대표 뽑는 거고, 간접 민주주의 형태죠, 그죠?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간접 민주주의 형태를 띈다. 간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요걸 말하는 게 순수 민주주의라는 게, 그죠? 이런 순수 민주정이단, 그러니까 뭐 리더가 없이, 어떤 뭐 대표로 뽑힌 어떤 리더 없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 소규모의 시민들, 예를 들어 한 30명 있으면 20명이 야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그게 결정이 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정치, 순수한 민주정은 그런 사회다라고 본 거지. 그죠? 이러한 정부 형태에서는 어떤 취약한 당파나, 그러니까 뭐 소수의 당파, 그죠? 뭐 한 5명, 3명 모여있는 당파를 20명이 있는 당파가 찍어 눌러버리겠지. 그죠? 당파나 개인들, 그러니까 어떤 당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어떤 개인들을 희생시키고 싶겠지. 그러니까 30명, 총 30명 중에 20명이 딱 모여가지고 결합을 하고 있어. 걔들이 결정한 거에 누구도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거지. 야, 민주주의잖아. 다수결이잖아. 무조건 우리 따라. 이렇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해, 방법이 없죠. 그죠? 제어할 수단이 없다. 그죠? 어떤 취약한 당파나 개인들을 희생시키는 유인.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찍어 눌러버린. 그거 쉽겠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하겠지. 왜냐하면 그 의견은 자기 20명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런 유인 앞에서 지배적인 다수를 제어할 수단은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죠. 어떡할 거야, 그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순수한 민주정이니까 안 되는 거지. 만약에 순수한 민주정이 아니고 여기에 그러지 마. 그래갖고 막 나누어 버려. 그러면 이제 뭐 북한, 중국, 러시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안 된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모순이죠.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단점이다, 그죠? 그러니까 메디슨은 이제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뭐 민주정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길 텐데. 이렇게 안 거예요. 천재죠, 천재. 봅시다. 정치적 권리의 면에서 평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인간 능력의 어떤 다양성, 어떤 사람은 뭘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뭘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뭘 못하고, 어떤 사람은 뭘 못하고, 그죠? 인간 능력의 다양성. 서로 다른 의견, 난 이랬으면 좋겠는데, 난 저랬으면 좋겠는데, 그죠? 또 어떤 사람 이해관계, 요렇게 되면 나한테 이득인데, 아니, 저렇게 되면 나한테 손해인데, 뭐 이런 거. 그런 관계 등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은 결코 완전히 동등해지거나, 동질화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정치적인 평등, 정치적 권리 평등이라는 게, 뭐, 의사결정에서 투표 한 표씩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사회가 돌아가기에 인간은 각자마다 능력이 다르고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좀 안 아프고, 어떤 사람은 막 정신이 맑고, 어떤 사람은 정신이 흐리멍텅하고, 또 가지고 싶은 게 있고, 그냥 그런 게 다 있는 거, 다 달라. 평등이나 이렇게 완전한 평등, 완전한 어떤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평등 자체가. 애초에 섬에 2명이 딱 있어. 섬에 아무도 무인도에 2명이 딱 있다 하더라도 그 2명이 평등할까요? 평등이라는 건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2명이, 한 명은 그 2명이 있으면 한 명은 뭘 잘하고 한 명은 뭘 못 잘하고, 한 명은 뭘 못하고 한 명은 뭘 못하고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맞춰 나가는 거지. 그 평등이라고, 야 여기 네가 뭐 물고기 10마리 잡았으니까 5마리씩 나눠,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자꾸 이제 사회가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발전이 꼭 돼야 되나요? 뭐 그거는라기보다는 발전이 된다기보다는 솔직히 공평하지가 않죠.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뭘 이렇게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 공부를 잘해 성적이 좋게 받았어.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를 왜 질투를 하고 왜 끌어내리려 그러고 그거 왜 그러는 건? 그죠? 평등해야 되니까 이거 깡패죠, 그죠? 깡패. 그죠? 그거 안 된다. 사람 이 개념들을 바꿔야 돼. 진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밤새서 공부해가지고 성적이 잘 나왔어. 잘한 거잖아. 그죠? 나도 그러면 저렇게 되고 싶으면 나도 열심히 공부하는 게 맞지. 또 열심히 뭐 이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죠? 뭘 샀는데 그게 대박 터져가지고 뭐 하든 간에 그것도 뭐 자기 능력인 거지, 그죠? 자기 어떤 투자의 운인 거지. 어떡 하겠어, 그죠? 그걸 왜 뺏으려 그러냐고. 평등하자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소수를 공격하는 거죠, 그죠? 다수가 뭘 가지고 있는 소수를 공격을 해가지고 그걸 뜯어먹으려고 그러는 거. 깡패죠, 깡패. 이렇게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적었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 예. 그죠? 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뭐 대한민국만 비단 뭐 그렇겠습니까만은, 그죠? 심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계속 이제 동질화, 평등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메디슨을 본 거지, 그죠? 저랑 생각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계속 봅시다. 역사적으로 이 같은 민주정은 항상 혼란과 분쟁의 참상을 겪었고, 그죠? 맞습니다. 그죠? 역사적으로도 이런 민주정. 그 프랑스에서 이제 뭐 왕 끌어내리고 뭐 이제 죽이고 지들끼리 뭐 한다 그랬는데 서로 죽이고 막 난리가 났죠, 그죠? 안 되더란 얘기지. 이런 민주정은 항상 혼란과 분쟁의 참상을 겪었고, 개인의 안전이나 재산권의 보장과 같은 양리 불가능, 그죠? 개인의 안전과 재산권 보장, 이런 것들과 어떤 민주정은 양리 불가한, 안 돼. 그냥 그 민주정이라고 내버려 두면은 이게 그러니까 다수가 소수의 개인을 뜯어먹으려고 그래. 그죠? 이 양립이 안 되더란 얘기지. 예. 대체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관의 힘이 세지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또 관이 또 비리가 나가지고 또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지만, 관의 힘이 약해지면, 그죠? 어떤 공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공권력이 너무 세지면, 그죠? 억압이 받는 사람도 생기지만, 반대로 공권력이 쫙 쪼그러들었어. 그러면은, 누가 득세를 합니까? 깡패죠, 깡패. 그죠? 남미 이런 데 보면, 깡패들이 득세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그것도 아주 큰 문제죠, 그죠? 그런 겁니다. 왜 그런가요?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야, 기본적으로, 그죠?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뭐 그런 거야, 인간이, 그죠? 깡패가 힘이 센 나라가 좋아요, 아니면 그 공권력이 힘이 센 나라가 좋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죠? 저는 공권력이 차라리 센 게 낫다. 부작용도 있지만 깡패가 힘이 센 나라는 정말 지옥입니다, 지옥, 그죠? 힘센 놈이 그냥 다 뜯어가고 그런 나라, 너무 힘든 나라입니다. 그죠? 봅시다.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더라. 대체로 오래 지속되지도 못하죠, 그죠? 곧 이제 무너집니다. 이런 어떤 그 민주정, 순수한 민주정이라고 하겠다고 뭐 이게 막 이상적으로 뭐 하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하는데 금방 무너져요. 왜냐? 국민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안 돼요. 다수 광패하고 깡패들이 득세하고, 그죠? 힘센 놈이 막 목소리 큰 놈이 이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불만이 잔뜩 쌓여가지고 무너지게 돼 있다. 대체로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못했다. 역사적으로, 그죠? 그런 지적했다. 맞죠, 그죠?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메디슨은 계속 주구장창 민주주의를 까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라고 이제 사문단에서는 이제 공화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문단부터 봅시다. 사문단 봅시다. 그렇다면 메디슨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부 형태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메디슨이 계속 이제 비판해오고 걱정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그 순수 민주정에서 이제 파벌이 생긴다. 그래서 걔들이 어떤 그 파벌, 다수가 권력을 잡았을 때 다수결로 다 찍어 눌러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뭐 아테네, 저 뒤에 얘기가 있었죠. 고대 아테네 정부에서 뭐 물론 뭐 100% 완벽한 어떤 그 직접 민주주의는 아니었지만, 얘들만 참여했죠, 그죠? 그 뭐 여성과 노예도 상당히 많은 수였겠지. 왜냐하면 뭐 1대1 비율이라고 했을 때 뭐 절반 이상이 그 인구 절반 이상의 인구보다 더 적은 인구가 뭐 이렇게 정치 참여했기 때문에 뭐 100% 완벽한 직접 민주주의 형태는 아니죠, 그죠? 외국인이야 당연히 빠지는 거고 미성년자도 빠지는 게 맞는데 하여튼 여성과 노예가 빠졌죠, 그죠? 이 사람들도 여기서 다 사는 사람들인데 여기는 권력이 없었다, 참여권이 없었다. 어쨌든 간에 뭐 직접 민주주의라고 이제 했을 때 그렇게 이제 정의를 했을 때 얘들끼리 리더가 없어요. 리더 없이 그러니까 이거 뭐 순수 민주정, 그죠? 순수 민주정, 그죠? 대중적 정부의 두 가지 형태 중에 순수 민주정, 직접 민주주의. 예, 요거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지. 예? 시민이 직접 법도 만들고 이런 거지, 그죠? 근데 문제가 뭐다? 다수파, 파벌이 생긴다. 파벌. 얘들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죠? 다수파가 어떤 아테네 전체의 어떤 이익보다 자기가 이득이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다수파가 국민들한테 뭐 10만 원을 뿌려가지고 자기들한테 인기를 얻어가지고 표를 많이 얻는다. 그게 이제 국가 전체 이득입니까? 이득이 아니에요. 이득이 아닌 거지, 그죠? 돈 뿌리면 순간적으로 돈이 뭐 10만 원이 들어와도 좋지만 그거 쓰고 나면 그 돈을 뿌리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안 오를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거라 가지고 경제 기본이죠. 돈을 뿌리게 되면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게 되면 돈을 10만 원 주머니에 들어와 있고 물가도 올랐다. 일단 뭐 쓸 때는 좋지. 근데 다 쓰고 나면 물가가 다시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죠.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더 고통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는 이제 10만 원 뿌리는 게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봐봐요. 다수파가 자기들 인기를 위해서 이제 10만 원을 뿌렸어, 그죠? 그래서 표를 얻었어. 그래고 막 당선이 되고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은 얘들이 국가 전체를, 아테네 전체를 위해서 한 걸까요?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걸까요? 그렇죠?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공공선이라든지 아니면 그 반대편에 있는 어떤 사람들, 시민들 권리 이런 것들을 희생시켜 버린다는 얘기야. 그죠? 이거 뭐 다른 쪽 사람들 얘기를 안 들어줘. 그죠? 그러니까 지들이 이제 파워가 있으니까, 다수파가 됐으니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거를 순수 민주정에서 막을 방법이 없죠. 순수 민주정에서는 못 막는다는 얘기지. 다수파가 생기는 거, 파벌이 생겨가지고 못 막는다고 이거를. 이거 야 다수파 하지 마, 분리시키고 분해시키고 모이지 마,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민주정치가 아닌 거지. 그런 거는, 그죠? 강제로 모이지 않게 하는 거,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메디슨이 비판을 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메디슨은 해법을 찾아냈느냐? 공화정이죠, 공화정. 대표를 뽑자.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결정하도록 그 사람이 결정하면 그걸 따르자. 그죠. 계속 봅시다. 그의 대답 여기서부터 봅시다. 그죠? 그의 대답은 공화정의 이상을 추구하는 정부.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선출된 대표를 통해 가지고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 그죠? 대표를 통해 가지고 정치적 권력을 행사한다. 그 대표가 이제 뭘 결정을 하는 거지. 시민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표가 결정을 하는 거라고. 그죠? 우리나라도 이제 공화정이죠. 그럼 뭐 대통령을 뽑아놓은 거지.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어떤 뭔가를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럼 우리는 거기다 따르는 겁니다. 그죠? 그럼 물론 뭐, 그거 안 좋은 결정입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뭐 번복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면 그거 따라가는 거죠. 그죠? 하겠다 그러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물론 견제장치가 있지. 이제 국회나 아니면 그 사법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화정에서는 대통령만이 이제 행정부, 대통령이 있는 행정부, 그 다음에 입법부, 국회, 그 다음 사법부, 이 세 개가 또 견제를 해가지고 막 한 개만 독주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이제 공화정이긴 하죠. 공화정이긴 한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다 장악이, 다 한쪽에 편에 지금 다 쏠려버려가지고, 이 큰 문제입니다. 공화정에 어떤 이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하죠. 어쨌든 간에 계속 봅시다. 이제 그의 대답은,
여기서부터 다시 봅시다. 그의 대답은 공화정의 이상을 추구하는 정부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선출된 대표를 통해 가지고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정부다. 그렇게 되면 파벌이 형성돼가 파벌이 형성돼 가지고 막 횡포 부리는 걸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응? 대표를 뽑아놓으면 적어도 파벌 문제는 사라지겠지. 그죠? 다수 파벌이 정치하는 시대였는데 그 순수 민주정은 그죠? 다수 파벌이 결정하는 거였잖아요.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다수결, 그죠? 이런 걸로 결정하는 거였잖아. 이런 걸로 결정한 거였잖아. 근데 야, 이거 안 돼, 안 돼. 시민이 대표 뽑자. 그리고 대표가 모든 걸 결정을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시민들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물론 반대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얘가 번복하면 되는 거지 뭐. 어쨌든 이 대표가 결정한다는 얘기지. 대표가 그죠? 그리고 다수의 감정을 막 걸러내고 파벌을 누를 수가 있겠지 대표가. 그죠? 응? 그 파벌 속에서 대표를 뽑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아테네 사람들 전체에서 아니면 여기 지금 미국이죠, 그죠? 메디슨이니까 미국 사람 전체를 통해 가지고 그 전체를 어떤 그 모집단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뽑는 거지 대표는 그죠? 파벌에서 뽑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다수 파벌과 반대되는 어떤 대표가 뽑힐 수가 있다, 그죠? 다수 파벌에 대해서 견제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지. 메디슨이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어떤 민주정에서 생기는 어떤 그 약점, 치명적인 어떤 단점을 그 대표가 반대 파벌에서 뽑히게 되면 견제가 가능하다 방법이죠. 물론 100% 대의 민주정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좀 비슷합니다.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대의제. 예. 그러니까 간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라고 일반적으로 보는데 공화정이 이제 100% 간접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이 지문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직접 민주 정치의 어떤 단점을 간접 민주 정치가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다라고 이제 그 메디슨은 생각한 거죠. 그죠? 지금 메디슨이 생각한 미국이 지금 이제 공화정 상태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뽑는 거 그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그것보다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얘기죠. 그죠?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모든 결정을 대통령이 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정당, 국회에서는 알아서 결정할 거고, 국회는 여당이 많을 수도 있고, 야당이 또 많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대통령과 이제 여당이 이제 다 동시에 큰 거니까, 국회까지 다 장악하고 있고, 사법부도 조금 판결이 보면 좀 이상한 판결들이, 어쨌든 간에, 좀 문제긴 한데 어쨌든 공화정 상태가 지금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좀 맞죠. 어쨌든 간에 계속 봅시다.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죠. 계속 봅시다. 여기서부터 그에 따르면 순수한 민주정이 직접 민주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직접 민주주의에서 달리 공화정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간접 정치, 대의제, 그죠? 간접 민주정치. 공화정에서는 정치적 평등의 실현이 지상의 과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평등. 공화정에서는 정치적 평등이 되나요? 대표로 뽑힌 사람은 결정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과 대표는 평등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화정에서는 정치적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해되죠? 그죠? 정치적 평등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화정에서 정치적 평등을 먼저 실현해야 되는 게 이게 지상 과제 아니냐? 이게 최고 과제 아니냐?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화정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불평등하지만 어떤 권력이 힘이 센 대표가 있다. 그죠? 그게 이제 공화정인 거지. 그죠? 그러면 순수 민주정에서는 평등이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 평등이다. 아테네 예를 보면 이거 얘들은 다 빠지고 이미 불평등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고대 아테네가 직접 민주주의를 했다지만 얘들은 다 빠져 있잖아. 그죠? 이게 어떻게 직접 민주주의냐고. 그죠? 다 빠져 잘못된 거죠. 그죠? 어쨌든 직접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그죠? 얘들끼리는 평등한 거지. 이해되죠? 그죠? 성인 남성 시민들은 얘들끼리는 평등한 거지. 이해되죠? 여성이나 노예는 다 빠져버린다. 얘들은 당연히 빠지는 게 맞고 어쨌든 그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평등은 얘들끼리는 평등하다. 그죠? 직접 민주 정치에서는. 근데 간접 민주 정치에서는 평등 없다.
평등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권력이 센, 힘이 센 대표를 뽑는 거다. 그죠? 거기에다가 힘을 몰아준다. 평등이 아니라, 그죠? 공화정에서는 몰아준다. 그러니까 평등을 지상 과제로 삼지 않는다. 오케이, 이해되고. 오히려 시민혁명기의 많은 사상가들처럼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그것이라는 게 평등에 대한 얘기겠지. 그죠? 정치적 평등. 그러니까 순수 민주정과 공화정이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순수 민주정에 참여하는,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이 평등한 건데, 공화정에서 정치 참여하는 어떤 대표와 시민은 평등하지 못하죠. 그죠? 이게 되죠. 그러니까 시민혁명기의 사상가들은 그것을 철험이니까, 그죠? 부정적으로 보았다. 얘들도, 시민혁명기의 사상가들도 정치적 평등을 좋아하지 않았나 보네. 어쨌든 그렇구나, 이해되고. 그래서 봅시다. 당시 식민지 미국 식민지를 말하는 거겠지, 그죠? 미국 아메리카에 있는 영국 식민지, 그죠?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가 미국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식민지인들, 미국에 사는 어떤 그 영국 식민지인들은 대체로 혼합정체가 섞여 있다, 그거 같은데, 혼합적인 정치 체제, 귀족,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이런 게 혼합되어 있는 정치 체제. 그러니까 정치 체제라는 게 딱딱 떨어지진 않죠. 야,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자. 그다음에 우리는 공산주의를 하자, 사회주의를 하자. 이런 게 딱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막 섞여 있죠, 그죠? 막 섞여 있습니다. 북한은 지들이 민주주의를 한다지만 또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죠? 이상하죠. 이상한 사람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혼합정체, 식민지인들은 혼합정체를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영국 이제 왕실, 같은 것도 군주제도 생각했을 거고, 그다음 민주주의 하고 싶은데 라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이런 막 섞여 있었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좀 섞여 있지, 좀 요런 부분도 좀 해주세요, 저런 부분도 해주세요, 그랬겠지, 그죠? 군주제가 좀 좋은 것 같아. 군주제에다가 민주정치를 좀 가미하자. 이런 식으로 섞어서 하자. 이런 생각을 했는 모양이네. 그죠? 그런 걸 이상적으로 생각했다. 그랬던 만큼, 한편으로 이제 평민이 방종한, 폭도로 변하는 것을 막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지. 그러니까, 민주정을 하게 되면 평민들이 막 폭도가 돼. 그죠? 방종한 폭도, 평민들이. 그죠? 이거 너무 민주정이 되면은, 민주주의가 너무 강하게 되면 얘들이 니가 뭔데, 대통령이 뭔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너무 방종한 폭도로 변하는 것을 막고, 그죠? 다른 한편으로 이제 국왕이 너무 힘이 세져가지고 전제군주가 되는 거야, 북한처럼, 그죠? 지 마음에, 그러니까 드라마 우리 대한민국 드라마 봤다 그래가지고 공개 처형시켜 죽여버리고 자기 회의 시간에 졸았다 그래가지고 총 쏴서 죽이고 이 짓거리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전제공주로 변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너무 권력을 가져가지고 막 때려 부시고 이런 거죠. 내가 공권력도 아무 생각 없이 막 때려 부시는 거. 그 다음에 반대로 왕이 너무 힘이 세져가지고 막 시민을 억압하는 거. 이런 거를 다 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른바 중간 권력의 존재를 용인하는 정서를 지니고 있었다. 그죠? 중간 권력. 그러니까 왕만큼은 파워가 없고 시민만큼 또 힘이 없는 그런 게 아니고 중간 권력. 이걸 중간 권력. 대표죠, 대표. 선출된 대표.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 선출된 대표에게 또 왕만큼의 권력은 안 주고 중간 권력 정도의, 그러니까 왕과 평민 사이에 어느 정도쯤에 있는 더 중간 권력의 정도의 파워를 이제 준 거지. 그죠? 그런 존재를 용인하는 정서를 지니고 있었다. 이게 이제 혼합정제죠, 그죠? 혼합정제. 막 섞여 있잖아. 이 군주제도 아니고, 민주정도 아니고, 그죠? 그런 어떤 개념들이었는데, 이는 순수한 민주정의 이제 평등 구조와도 이제 어울리지 않는 거죠? 순수한 민주정은 평등 구조. 그러니까, 순수한 민주정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은, 정치적인 파워를 갖게 되는 게, 그죠? 순수한 민주정이죠. 아테네, 성인 남성. 그죠? 그 사람들은 너무 모두 다 똑같이 정치적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처럼 이제 그런 구조와 다르죠. 왜냐하면 중간 권력을 주기 때문에, 그죠? 평민보다는 조금 센 권력을 가지게 된다. 어울리지 않는다. 이해되고, 또한 그들은 일찍이 영국에서 잠시나 공화정을 탄생시켰을
탄생시켰던 청교도 혁명. 그러니까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화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왕을 끌어내려고 죽여버리고, 그죠? 청교도 혁명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프로멜이 이제 공화정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국왕 찰스 1세가 이제 아까 있었고, 이제 의회가 있었는데 얘들이 막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의회와 청교도 세력이 반발이 나가지고 청교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의회군, 청교도군들이 지도자가 이제 크로멜이었구만. 이라고 이놈 왕권 또 왕이 있었는데 또 의회가 있었다. 그러니까 왕 바로 밑에 이제 의회가 있었겠지. 그죠? 그 조선 시대도 그렇죠. 왕이 있고 그 밑에 그 신하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개념인 거지. 어쨌든 간에 이놈 얘들이 이겨가지고 그 국왕 쪽에 붙어있던 군대와 의회군 붙어있던 군대가 싸워가지고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얘들이 집니다. 져가지고 얘를 죽여버리네. 왕을 죽이고 영국 역상 처음으로 이제 국왕이 처형된. 하여튼 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왕을 죽였기 때문에 왕이 없죠. 왕이 없는 상황에서 크로멜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얘가 이긴 거야. 그러니까 공화정을 만들었어. 왕정 폐지하고 이제 공화정 수립했는데 요때 이제 그 개념은 조금 보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공화정을 한다 그랬는데 근데 조금 이제 그 뭐 100% 이제 뭐 아주 민주정치 개념이 들어간 게 아니고 왕만 없는 상황이죠. 왕만 없으니까 그러니까 군사 독재 성격이 있고 안정적인 제도가 부족하고 뭐가 좀 제대로 잘 안 되는 모양. 그러면 죽고 난 뒤에 또 뭐가 또 뭐 잘 안 되는 모양이네. 결국 야 이거 안 된다 이래가지고 왕정이 복구가 됩니다. 그죠? 찰스 2세가 올라오네. 찰스 1세 아들인가? 다시 왕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왕 없앤 것만으로 이제 정치가 안정이 되는 게 안 된다.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아직까지도 왕정, 그 다음에 뭐 귀족정, 그죠? 이런 게 아직 다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이게 쉽게 되냐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참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에 그렇게 쩔어 있다가 일제시대에 한 36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36년이면 뭐, 물론 뭐 옛날에 같아서는 세대가 바뀌었나? 세대가 안 바뀌, 지금 같으면 안 바뀌었을 텐데, 그죠? 그때 그 사람들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조선시대, 다시 왕정 복고, 그건 너무 기네. 36년이면, 그죠? 일제 36년이면. 좀 사람들이 머리가 좀 바뀌었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민주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죠? 민주주의가 들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이 되고, 공화정이 만들어진 거지, 우리나라도. 어쨌든 크로멜의 공화정을 보게 되면 이런 청교도 혁명 때문에 생겼다가 다시 실패. 그리고 다시 왕정이 복구가 됐다. 뭐 이런 역사가 있네요. 그 민주주의적인 공화정이 아니라 얘들은 이제 군사력 중심. 왜냐면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이겼잖아. 그죠? 국왕 찰스 그 왕의 군대와 의회의 군대가 붙어가지고 의회 군대가 이기는 바람에 된 거기 때문에 군사 독재적인 성격이 가진다. 군정이다. 그죠? 뭐 그렇게 했지. 이거 해산시켰네 의회를. 의회군하고 같이 했는데 또 이렇게 둘이 또 싸웠나? 그 청교도 중심의 의회군인데 의회를 또 해산시켜 버렸다고? 하여튼 뭐 좀 그렇네. 이거 뭐 좀 너무 강하게 통치했다. 그죠? 그러니까 뭐 혼란스럽죠. 그죠? 혼란스럽니까 이 지금 그 민주주의 지금 현재 정치 정태를 만들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를 거치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쉽게 빠르게 식은 건 아니었지. 근데 빠르게 된 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뭐 유럽에서 이제 이런 게 만들어졌잖아요. 사상과 뭐 가들이 많이 이제 생각해가지고 어떤 게 나라 그 바람직한 어떤 정부일까 고민 많이 했겠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고민 없이 이제 해준 거지. 그죠? 우리나라는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고민하지 않고 그냥 들어온 겁니다. 그죠? 그런 어떤 개념들이 쭉 들어와가지고 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시켜준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람들이 조금 이제 그 어떤 민주주의 사상이나 아니면 뭐 정치 사상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좀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봅시다. 어쨌든 어디까지 봤나? 또한 그들이 이제 일찍이 영국에서 이제 잠시나마 공화정, 아까 크로멜의 공화정이었죠. 그죠? 왕 끌어내려 죽여버리고 지들이 이제 뭐 그 왕이 없고 공화정 을 탄생시켰던 청교도 혁명의 주도 세력에 대해서 얘들이 또 뭐 좀 너무 좀 의회 다 쫓아내고 지들이 막 했구만. 그죠? 그에 대해서 어쨌든 정신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유대감을 느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네. 왜냐하면 청교도 혁명, 청교도 미국에서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청교도 사람들이 많죠. 그죠?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죠? 크로멜의 공화정에는 실제로 어떤 민주주의의 지향이 이제 그러니까 크로멜의 공화정에서는 민주주의적인 생각이 없었지. 얘들은 그죠? 왕만 끌어내리면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얘들이 이제 어떤 왕 하나 리더 군주 하나가 있는 어떤 정치 체제 말고 공화정 몇 명이 한 여러 명이 동시에 이렇게 이제 결정하는 공화정 그게 이제 뭐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민주주의까지는 아니지. 얘들 생각에 이제 국민이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죠? 그런 생각을 안 했죠. 얘들이 이끌어 나가겠다 그거죠. 왕 필요 없고 우리가 이끌어 나가겠다. 의회가 이끌어 나가겠다 이거였잖아요. 그죠? 민주주의 지향이 좀 빈약하죠. 거의 부재했죠. 없다고 봐야 되겠지. 그죠?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었죠. 얘들은. 이런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메디슨이 제안하는 공화정이란 무엇보다 대표라는 소수의 선출된 시민 집단을 정치 매개체로 이제 개입시킨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를 뽑았다는 얘기예요. 대표를 뽑아갖고 얘한테 권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죠? 개입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부 참여를 이제 피한다. 야 시민 니들 빠져라. 시민 빠져. 니들은 안 된다. 직접 민주주의 정치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왕이 정치하면 안 돼. 그죠? 왕 빠져. 야 시민 민주정을 하게 되면 이게 팝을 만들어 가지고 니들끼리 막 다수파 못 막잖아. 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니들 정치하지 마. 왕 정치하지 마. 우리 공화정에서 그 시민들이 뽑아준 대표들이 그죠? 정치를 하겠다. 그죠? 다시 봅시다. 메디슨이 제안하는 공화정이란 무엇보다도 이제 대표라는 소수의 선출된 시민 집단. 그러니까 시민에서 뽑은 거지 대표도. 대표도 시민에서 선출됐다고요. 선출. 그죠? 그러니까 이제 뽑았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들은 대표라는 사람들은 소수지 당연히 그죠? 대표라는 소수의 선출된 시민 집단을 정치의 매개체로 개입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 하지 말라. 얘들이 아까 왜 못한다 그랬죠? 팝을 생긴다고 팝을 그죠? 이 때문에 팝을 생기면 못 먹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걸 피하고 왕이 또 직접 정치 참여하는 정치 참여하는 걸 피하고 중간 단계 그죠? 대표 얘들이 하는데 이제 중점을 둔 개념이다. 오케이. 그래서 따라서 그는 그의 공화적인 개념을 현대적인 어떤 의미의 이른바 간접 민주주의와는 동일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얘들이 생각한 메디슨이 제안하는 공화정은 뭐다? 이 시민들 정치 참여하는 걸 배제시키는 게 목적인 거지. 얘들이 정치 참여하게 되면 팝을 만들어 가지고 막 개판되니까 다수파가 막 장악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얘들한테 권력을 주지 마. 그죠? 현대적인 의미의 간접적인 민주주의는 뭡니까? 시민들이 중심인 거지. 그죠? 시민들이 중심이고 걔들이 대표를 뽑아가지고 대표한테 권력을 주기 때문에 얘들이 시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근데 얘들은 야, 시민 뜻을 받드는 게 아니라 야 시민한테 권력을 줘놨더만 이것들이 팝을 만들어가지고 막 개판치더라. 나라 망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야 시민들은 배제시켜버리고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죠? 거기서 이제 하자. 예. 요 집단 대표 집단에서 그죠?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의 이른바 간접민주 정치와는 동일하지 않겠죠.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제 간접민주주의 정치는 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국민들이 어떤 대표 정치인을 뽑아가지고 그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을 받아가지고 정치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오히려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배제한다는 시대적 관점.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위험하니까 하지마. 이렇게 한 겁니다. 그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공화정에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안 들어있다. 그죠? 한다는 시대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 이해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그죠? 그러니까 공화정이란 민주주의의 개념이 하나도 안 들어있다.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민주주의식 공화정이죠. 그죠? 요런 거죠. 간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공화정인 거지, 우리나라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메디슨이 생각한 공화정은 그게 아니었다. 그죠? 민주공화정을 생각한 게 아니었고, 그냥 단순 공화정. 그죠? 생각한 거였다.
여기까지 4문단이었고 또 5문단 넘어갑시다. 5문단 봅시다. 5문단. 일단 5문단은 이제 메디슨이 생각하는 대표, 그러니까 대표를 뽑는다 그랬잖아요. 4문단에서 그죠? 공화정 자체가 이제 대표를 뽑는 거다. 그 대표에게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큰 어떤 특권을 줘가지고 어떤 권력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한다. 뭐 그런 거였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다시 정리하면 요 그림 봅시다. 그러니까 순수 민주정에서 생기는, 그러니까 이 원래는 이상적인 생각하기에, 그죠? 이상적으로 생각하기에 순수한 민주정이 이제 제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각자 개인이 어떤 자신의 소신을 얘기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된 게 이제 가장 순수한 민주정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만 되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다? 이런 식으로 파벌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파벌이. 응? 이 6명이 지들끼리 짜고 모든 거를 여기서 결정해버려. 그러면은 얘들 의견과 얘들 의견, 여기에 속한 사람들, 이 파벌과 여기 개인들은 아무 의견이 안 되겠죠. 의견이 들어가지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들끼리만 다 결정해가지고 얘들이 결정하는 게 곧 모든 게 법인 거야. 그죠? 얘들이. 그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죠? 야, 이거 파벌 짓지 마. 이게 못 한다는 거죠. 민주정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다? 공화정. 공화정에서는 이제 얘를 대표로 뽑은 겁니다. 여기 중에서 이제 대표를 하나 뽑아가지고 얘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센 권력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파벌이 생긴다 하더라도 얘가 거기에 맞먹겠지. 물론 여기서 이제 대표자가 나오면 또 여기 말을 듣겠지만 여기서 대표자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어장치가 있다라는 거지. 아예 방어장치가 아예 여기는 없잖아요. 순수한 민주정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 방어장치가 아예 제로인데 공화정에서는 방어장치가 생길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여기서 이제 파란색에서 여기서 대표자가 하나 나왔을 때 또 마찬가지 역시나 이런 꼴 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여기서 대표자가 나왔을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어 장치가 생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지, 공화정은.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표자를 뽑으면 끝이냐? 그것도 아니죠. 얘를 잘 뽑아야 되겠죠. 그죠? 잘 뽑아야 되겠지. 어떤 사람이 여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오문단은 봅시다. 오문단. 메디슨이 생각하는 대표의 조건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을 대표로 만들까? 그죠? 이러한 해석에 이제 조금 더 공감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시민들의 대표가 지혜를 가지고 똑똑해야 돼. 그다음에 애국심, 나라를 또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정의를 지키겠다. 옳은 걸 하겠다. 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깜빵 안 가려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법을 개판으로 만들고 나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불만 생기니까 한 10만 원 정도 돈 뿌려 이래가지고 펴받고 이런 식으로 나쁜 짓을 하거나, 그죠?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 국익의 수호자를 뽑아야 될 것이다. 그죠?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런 어떤 정의에 대한 사랑, 지혜, 애국심, 정의에 대한 사랑을 두루 갖춘, 정의를 지키는,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이제 국익의 수호자이기를 바랬죠. 그죠?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지. 일반적인 이 사람들이 정신머리가 있으면 이런 사람을 뽑겠지. 그죠? 지혜를 가지고 애국심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의감이 있는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겠지. 근데 이 사람이 돈 10만 원 준다 그래가지고 돈 10만 원 받아 처먹고, 나라 망하든 말든 내 주머니 10만 원 들어오니까 나 이 사람 뽑아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뽑으면 나라 망합니다. 그죠?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봅시다. 지혜, 애국심, 그리고 정의에 대한 사랑을 두루 갖춘 국익의 수호자이기를 바라죠. 그죠? 이런 사람이 뽑히겠지. 여러 사람이 투표를 하니까 정신머리가 똑바로 박혀있으면 이런 사람 뽑겠지. 그죠? 그래서 봅시다. 바랐는데, 당시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이제 이는 앞에서 언급한 중간적 권력, 즉 이제 평민보다는 권력이 세고, 그죠? 평민 세력보다는 권력이 세고 중간 권력, 국왕 세력보다는 좀 파워가 약한, 평민 세력과 국왕 세력 사이에 어떤 양자를 모두 견제하고 하는 어떤 고매한 귀족들에게나 기대에 범직한
자질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귀족이죠, 귀족. 그죠?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그 밑에 평민이 있으면 그 신하에 대한 개념인 거지. 만약에 그 중간 권력이라는 게 그죠? 왕만큼의 파워도 아니고 평민만큼의 낮은 어떤 파워도 아니다. 중간 권력이나 또 고매한 귀족이다. 뭐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단순히 권력면으로 봤을 때. 그래서 봅시다. 더욱이 청교도 혁명 이후에 이제 영국의 공화주의자들은 이제 정부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왕정이 끝났잖아요. 왕을 끌어내려 갖고 죽여버리죠, 그죠? 죽입니다. 죽여가지고 이제 공화정을 만들죠. 청교도 혁명이 성공해가지고, 그죠? 영국에서 이제 공화정을 만드는데 이 공화정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 어디 갔나? 이 공화정 자체가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응? 그죠? 크로멜의 공화정이 왜 제대로 안 들어갑니까? 이게 봐봐요. 약간 이제 지금 전쟁 쳐가지고 이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왕 어떤 부대와 어떤 뭐 군대와 의회군이 붙어가지고,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국왕 부대가 지고 의회 군대가 이겼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일단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군사 독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죠. 군대에 의존하겠지. 말 안 들으면 막 죽여버리고 이랬겠지. 그죠? 근데 또 더 나아가서 의회를 또 해산시키네? 의회 군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왕을 끌어내리고 지들이 왕이 된 거잖아. 그죠? 이런 형태를 띠게 되고, 또 안정적인 또 제도도 부족해. 그 사람들도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정치 체제가 옛날이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 그죠? 어떻게 왕이 계속 왕정이었다가, 그죠? 왕이 사라졌기 때문에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죠? 이래갖고 계속 이제 갈등이 되고, 누구한테 권력을 줘야 될지 모르고 막 우왕좌왕 하는 거지. 이제 크로멜이 이제 그 대장이었는데, 지도자였는데, 얘가 죽고 난 뒤에,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죠? 이래갖고, 왕정 복귀 해달라. 이래갖고 다시 왕정에 복구가 됩니다. 찰스 2세가 다시 왕이 돼요. 그러니까 왕 없애갖고 될 일이 아니다. 그죠? 그거에 대체할 만한 어떤 새로운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공화정이라고 말만 공화정이지, 이거 뭐 좀 그렇더라. 그죠? 실패죠, 그죠? 실패.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타락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죠? 정부가 타락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공화정에서는 어떤 그 사람을 시민 중에서 대표가 나와가지고 대표를 뽑아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정책 지배를 하는 거죠. 정책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가 타락하지 않게 해야 돼. 그 정부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잘 뽑아야지. 정부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잘 뽑아야지. 얘를 잘 뽑아야지, 얘를. 이런 인간을 잘 뽑아야 되는 거죠. 괜찮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애국심, 나라를 또 사랑하고, 그다음에 정의감이 있고, 도덕적이고, 그죠? 이런 사람 뽑아야 되는 거지. 저 사람 뽑으면, 나한테 내 주머니에 10만원 들어오는데, 뭐 나라 망하든 말든 난 저 사람 뽑아야 되겠어. 얘는, 난 대통령만 되면, 어떻게든 내 죄를 사면해가지고 깜빵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뽑으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그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제 시민적 덕성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죠? 주머니에 10만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찍어주면 안 돼요. 그죠?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부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적 덕성이 함양이 돼야 되는데, 그걸 안 거지, 여기도.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건 거잖아. 지금 말한. 공화정의 단점이 뭐다? 얘는 공화정이랑 순수한 민주정에서 단점이 생겨가지고 공화정을 생각해냈는데, 공화정에서도 단점이 있죠. 이상한 사람 뽑을 수가 있다. 이상한 사람 뽑을 수가 있다. 그 이상한 놈이, 야, 나 뽑아주면 10만원씩 줄게. 이래가지고 얘들이, 어리석은 이 사람들이, 야, 10만원 생긴단다. 이래가지고 얘를 찍어줬어. 이상한 놈이 된 거지. 그죠?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화정에서 단점이. 그죠? 그건 공화정의 단점이지. 근데 그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민들의 덕성이 높아야 돼. 정신을 차려. 시민들이 똑똑해야 돼요. 돈 10만 안 줘도 돼. 나라 잘 운영해달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시민의 덕성 함량을 강조했지. 하도 이제 이 청교도 혁명 해가지고 이제 크로멜 공화정 꼬라지 보니까 답답하더라. 그죠? 정부가 타락되더라.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좀 정신 차려달라.
함량을 강조했었고, 이러한 전통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에게도 이제 중요한 도덕적 지침이 되었다. 그죠? 도덕적으로. 야, 이거 영국 보니까 이거 안 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청교도 혁명과 미국 그 어떤 뭐 이주 그 사이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건너갔어요. 그거 알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 건국의 이제 주 세력들이 청교도 사람들이죠. 뭐냐,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 이제 청교도 혁명 일어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청교도 사람들이 찰스 1세가 얘 끌어내서 죽였다 그랬죠, 그죠? 청교도 사람들이 찰스 1세 끌어내고 왜 죽였냐면, 얘가 박해를 했어. 그 찰스 1세가 청교도들을 막 박해를 했다고. 그러니까 얘들이 못 살겠으니까 얘들이 이제 미국에 건너간 거지, 그죠? 뭐 그렇게 이제 살다가 미국 건너가 있었는데, 청교도 혁명이 일어난 거야. 그 영국 본토에서. 그죠? 그러니까 막 이제 오야 뭐 찰스 1세 죽었단다. 아니면 뭐 찰스 1세 죽이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 우르르 갔죠. 그죠? 청교도들이 그 신대륙에 있던 청교도들이 우르르 또 크로멜 도우려고 또 영국에 돌아오고. 근데 또 하다 보니까 뭐 또 크로멜이 죽고 뭐 또 왕정이 포기가 됐어. 이게 찰스 2세는 또 다시 피해 보복, 그죠? 탄압이 이루어지는 거야. 또 다시 얘들이 청교도들이 다시 또 미국으로 갑니다. 이런 상황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청교도 혁명 이전에 찰스 1세가 청교도들을 막 괴롭혀가지고 얘들이 미국에 건너갔는데, 청교도 혁명기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크로멜을 도와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화정을 만들었는데, 뭐 어째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말 많았죠, 그죠? 의견이 막 분분하고 막 혼란기를 거쳐가지고 크로멜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왕정하자 그래가지고 찰스 2세가, 맞아, 찰스 1세 아들이겠지, 그죠? 얘가 다시 또 왕정이 복구되면서 얘도 마찬가지 청교도를 보복을 했어.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미국 건너가서 이제 살았다, 그죠? 망명성 이주를 떠났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청교도의 개념, 청교도 혁명과의 관계, 그죠? 계속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걸 봤지. 이제 미국과 영국의 이제 청교도 혁명 사이의 관계는 아주 깊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보고 이런 전통 때문에 이런 걸 다 봤지. 예.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 아버지가 이제 그 꼬라지를 보니까, 야 이거 공화정 이것도 잘못하면 정부가 타락되는구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시민들이 똑똑해져야 돼. 덕성을 함양을 해야 된다. 그죠? 이런 어떤 생각을 했는데, 학습과 수영이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산과 여가가 있어야지. 여가의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고 나발이고 뭐 어떻게 한번 하고 뭐 도덕적인 어떤 수양도 높이고 사람들 막 개개인의 어떤 뭐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죠. 학습과 수양이 필요한데 이거 잘 살아야 됩니다. 배고픔이 일단 없어야지 이게 가능한데, 신대륙 발견했을 때 미국은 굉장히 힘들게 살았죠, 그죠? 재산과 여가가 없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뭐 70년대, 50년대, 70년대, 뭐 80년대 이때, 80년대는 잘 살았지만, 하여튼 뭐 60년대, 70년대 나라 혼란하고, 나라 막 배고프고 막 한반도가 생긴 이후에, 한반도에서 사람 살기 시작한 이후에 배고픔이 없어진 게 한 90년대쯤 될 겁니다, 그죠?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배고픔이 없어진 게, 지금도 막 배고파서 굶어 죽고 이런 거 잘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한반도에서는 5,000년 역사 동안 일반적으로 배가 고팠습니다. 좀 힘들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배불러지니까 이제 뭐 민주주의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나온 거지. 그죠?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시민적 덕성이 생기려면 재산과 여가가 혜택이 돼갖고 이제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배가 안 고프고, 그죠? 여유 시간이 있어야지 정치 쪽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다. 그런데 정치인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봅시다, 계속. 하지만 학습 수양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산과 여가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했죠. 이 사람들도 상당히 배고프게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연애 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그러한 덕성을 기대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하기를, 야, 내가 10만 원씩 줄게. 이러면 찍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아유, 나라가 잘 되고, 미국이 잘 되고, 뭐, 그런 생각 없고, 야, 내 주머니에 10만 원 꽂아준대. 그럼 뭐 찍어주자. 이렇게 돼가고, 얘는 당선이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죠?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뭐, 자기 죄를, 벗고, 뭐, 이런 짓거리를 하려고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고, 이 사람들은
뭐 그런 거 뭐 하든 말든 내 주머니에 10만 원 들어오니까 뭐 좋아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죠? 이게 공화정의 단점이지.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다? 시민적 독성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어려웠다. 배고프기 때문에.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된다. 그죠? 용문단. 그러나 이제 그가 꿈꿨던 그가 이제 뭐 크로멜이죠. 그가 꿈꿨던 크레멜이 꿈꿨던 크로멜이 아니고 이 메디슨 그죠? 메디슨이 꿈꿨던 그 미국을 만든 사람 그죠? 설계했던 메디슨이 꿈꿨던 공화정의 이상은 시민들 스스로가 공공선을 직접 추구할 때보다 더 나은 결과를 약속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시민들 스스로가 공공선을 직접 추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요 그림이죠, 그죠? 이거 아니고 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스스로 한 명 한 명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 이성에 맞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지. 파벌을 만들어 가지고, 그죠? 얘들끼리 꿍짝꿍짝 해가지고 야, 쟤 그냥 괴롭히자. 얘들 것 뺏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게 이 6명이 깡패처럼, 그죠? 지금 경찰이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경찰과 군대가 사라지면 이렇게 파벌을 만들어간 깡패들이 득세를 하겠죠. 그죠? 경찰과 군대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런 놈들이 득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게 각자 개인이 파벌을 만들지 않고 자기 거를 얘기하고 소신 있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제대로 돌아가지 이렇게. 근데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파벌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거 뭐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공화정이 만들자 뭐 그런 얘기였고. 어쨌든 다시 보면 이제 그가 꿈꿨던 공화정 이상이라는 게 이제 시민들 스스로가 공공선을 직접 추구할 때보다 더 나은 결과를 약속한다. 어떻게? 그러니까 얘들이 이렇게 이제 그 팝을 만들어 가지고 얘들은 국가 전체 이 전체의 어떤 공공선 그다음에 여기에 속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막 희생을 강요하죠. 그런 거 하지 않기 위해서 대표를 뽑는 거다. 이 대표를 뽑아 가지고 이놈은 좀 똑똑하고 이 사람들이 잘 뽑아가지고 그죠? 똑똑하고 또 뭐 애국심도 있고 또 정의 같은 것도 잘 지키고 법도 잘 지키고 이런 놈 훌륭한 사람을 추앙해가지고 뽑는 거지. 이렇게 되면 잘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또 뭐 또 사람 국민들이 이제 그 자질의 문제인 거지. 국민들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면 이상한 사람을 뽑더라. 그죠? 어쨌든 간에 이제 공화정의 이상은 뭐다? 이상적인 공화정은 얘들이 꿍짝꿍짝 하는 것보다 이 똑똑하고 훌륭한 놈, 좀 특별한 놈, 얘가 리더가 되는 게 낫다. 얘가 결정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본 거지. 그죠? 추구할 때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본 거지. 이에 대한 어떤 그의 믿음은 다음과 같은 말로 정리되고 있다. 정리하는 거네요. 봅시다. 공공의 목소리는 시민들이 스스로 낼 때보다 그들 대표가 냈을 때 공익에 더 잘 공명할 수 있다. 공익에 더 맞다라는 얘기지. 맞죠? 그러니까 스스로 낼 때 이 그림보다 여기서 나오는 것보다 여기서 뽑아진 대표가 그죠? 똑똑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도덕성을 가지고 더 높은 애국심을 가지고 있고 정의를 더 사랑하고 법을 더 잘 지키는 이 훌륭한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정상인이라면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결정하는 것보다 얘가 결정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본 거지. 그죠? 훌륭한 사람 뽑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건은 뭐다? 여기서 훌륭한 사람이 뽑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뭐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사람이 더 훌륭한 거지. 예. 그러니까 이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그냥 뭐 고만고만한 뭐 훌륭한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고 할 텐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의견보다 이 훌륭한 사람에게 이제 범위를 확 좁혀가지고 이 훌륭한 사람이 하는 어떤 결정이 훨씬 더 깔끔하고 좋을 것이다. 그죠? 뭐 그럴 수 있지. 예. 그렇게 본 거지. 여기 공화정 이상입니다. 그렇게 그죠? 뭐 그렇게 되기를 바랐는데 이 사람들이 어리석으면 여기가 이상한 사람이 뽑히면 나라가 이제 개판이 되는 거죠. 그죠? 하여튼 뭐 그렇다. 이해되죠, 그죠?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문제는 뭐 거의 어려운 게 없었고 뭐 정치 얘기를 하면 그냥 끝이 없습니다. 그죠?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문제풀이 영상으로 넘어갑시다.